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금일 EM 플러스 흐름 좀 잡아 드리려고 또 참치형이 EM 플러스 영상을 또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EM 플러스 영상 보시기 전에 뭘 해줘야 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EM 플러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플러스 20%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투심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 자, 에코프로 먼저 이제 가게 되고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이 또 이제 수급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상승세가 나오고 약간 쉬어가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이런 중소형주 뭐 EM 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20% 정도 상승이 나왔던 배경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이슈는 이제 엔비디아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2차 전지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대장주는 테슬라가 맞습니다. 테슬라 투심이 살아나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인하로 수요가 늘어난 것을 이번에 확인을 시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분기 차량 인도율이 83%가 증가했다. 공장 확장으로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마진주로 영업이익률은 감소할 수가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테슬라의 차량 인도 수량이 이런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테슬라의 어떤 투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관련한 이런 이슈로 인해 테슬라가 시간에 급등 7%가 나왔고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테슬라가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거는 테슬라 중국에서 또 테슬라 봇을 또 공개를 한다. AI 쪽으로도 이제 테슬라가 또 엮여 있다.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가 살아나야지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난다라는 부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 테슬라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이 뭐 엄청나죠. 증가세가 엄청납니다.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기가 팩토리 효과는 아직까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제 테슬라 이 인도량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분기 인도량이 이제 가장 이제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지금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앞으로 얼마나 커질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분기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심상치가 않아요. 역시. 자,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는 살아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EM 플러스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고, 좀 매수를 해볼 만한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EM 플러스 살펴보기 전에, 자, 지금 참치형이 여러분들 더우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힘내시라고 커피 한 잔 준비했습니다. 이 얼음 동동동동 띄워져 있는 이 커피,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열 식히시라고, 성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6894-0046으로 이 커피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커피라고 문자 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기프티콘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자, 참치형의 소소한 이벤트 꼭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 열시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세는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어떤 식의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2, 3분만 투자를 하시고 영상 봐주시고요. 이후에 EM 플러스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 종목별 장세라는 얘기 뭐 많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종목별 장세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짧게 짧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슈가 있고 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서도 요즘에는 그런 종목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런 종목별 장세에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안타를 치시려고 해야지 계속해서 막 나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한 홈런을 치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 종목별 장세에서 안타를 조금씩 치면서 타율을 높여가야 됩니다. 타율. 우리가 이제 열에 3번 성공했을 때 이제 3할이라고 하잖아요. 타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요즘에 최근에 이제 CJ, CGV라든지 뭐 갑자기 막 이제 급락 이슈, 유상증자 막 때리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지만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유상증자를 한 것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도 지금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침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 이내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항상 이게 시세 전에 포착이 되는 게 중요해요. 시세 전에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사놓았다가 자, 하루에서 3일 이내로 매도를 치는 매매가 가능한 조건 검색식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제 시간 외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이제 막 이 다음날 급등 나온다. 이런 거 이제 하시지 마세요. 시간에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갭을 엄청나게 띄워버리면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대응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시세 전에 포착되는 종목을 잡아갖고 딱 기다리면 시세 주는 거. 요런 컨셉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치형의 단기 급등 1에서 3일 조건 검색식 요거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6894-0046으로 조건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자, 010-6894-0046으로 조건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단기 급등 하루에서 3일 조건 검색식 요거 해당 조건 검색식을 받아가셔갖고 설정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자, 조건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 커다랗게 일파를 주고 조정.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냥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자,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마지막 조정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하락 파동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가를 잡고 다시 파동이 시작하는 그런 국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이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조정 파동도 마무리되는 이런 국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 놓으시면 항상 이제 득을 봅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득을 본다.
과거의 어떤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차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세로 인해 갖고 이렇게 좀 상승세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좀 이렇게 쌍바닥을 또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일선을 회복을 시켜줬고, 만약에 오늘 저가를 조금, 오늘 고가를 좀 넘어서는 이런 양봉이 떠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았어요, 사실. 근데 오늘이 좋았는데 오늘로서 막 이게 바닥이 잡혔다, 단기 바닥이 잡혔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5일선 회복 이후에 다시 21선 터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단기 저항 라인은 한 뭐 1,600원부터 한 700원 정도가 단기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그 주봉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1선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종가상으로. 더 나아가서 5일선까지 회복하면 가장 좋아요. 요런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EM 플러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좀 이제 단기적인 상승세로 인해 갖고 차익 실현은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이 수급은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기금의 수급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지속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런 연금공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기타 이제 기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뭐 이런 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속적인 수급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 기타 법인의 이런 매도세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뭐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사실 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은 맞습니다. 신규 매수. 그리고 현재 추가 매수는 내일쯤 보면서 상승봉을 띄워주는지 여부 혹은 다시 한번 저가 테스트 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지금은 추가 매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1차 매수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싸게 사서 막 지금 수익 중이다. 그냥 홀딩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은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구간 5일선 회복 이후에 이제 21선까지 터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좀 박스권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이격이 좁혀진 이후에 다시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인 이런 박스권 행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놨다가 하되 추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 우리가 기회비용을 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 기다렸다가 이런 행보세를 좀 보고 우리가 21선 안착 이후에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기회비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EM 플러스 오늘은 뭐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시고 참치형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